등장인물의 이름 및 배경 등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는 바카스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들 오늘 저녁은 든든하게 챙겨 드셨나요? 저는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철없던 제 과거 이야기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던 우리 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저희 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던 저와 20살 언니를 보며 친척들은 대놓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을 누가 거두냐? 애 딸린 처녀가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냐? 당장 밥값은 어쩔 거야.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고 혀를 차는 소리가 제 귓가에 고스란히 꽂혔어요. 제 손을 꽉 쥐고 있던 언니의 손이 얼마나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니는 슬픔에 빠져 엉엉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친척들이 저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거든요. 삼촌, 고모, 우리 희아는 제가 키울 겁니다. 제가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얘 대학까지 다 보낼 거니까 그런 끔찍한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알아서 살 테니까 아무도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친척들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언니와 단둘이 보증금 없는 비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에는 서서히 독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살짜리가 공장 교대 근무를 뛰면서 중학생 동생을 돌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언니가 밤낮 없이 일하러 나가던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소시지, 컵라면 같은 걸로 매일 끼니를 때웠습니다. 언니, 나 오늘 저녁은 피자빵 먹을래. 1,000원짜리 그거. 미안해, 희아야. 언니가 내일은 꼭 고기 사올게. 오늘은 그거 먹고 자고 있어. 문 꼭 잠그고. 알았지?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죠. 밥다운 밥을 먹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제 몸속에는 방부제와 조미료만 가득 찼습니다. 당연히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붉은 밤점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미칠 듯한 가려움이 찾아왔어요. 밤마다 허벅지며 팔뚝을 박박 긁어대는 소리에 언니가 깜짝 놀라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엔 제 피부에서 난 진물과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었고요. 아유, 희아야, 너 또 긁었어? 피나는 거 봐. 이거 어떡해, 진짜. 몰라.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단 말이야. 짜증나, 진짜. 가려움 중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니 제 성격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툭하면 피곤해 지친 언니한테 온갖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여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떼학볕 아래서 운동장을 도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세상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귓가에 삐 하는 이명소리가 찢어질 듯 들리는가 싶더니 저는 그대로 모래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굵은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는 제 옆에서 작업복 차린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온 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손에 들인 차트를 신경질적으로 탁탁 치며 언니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이셨죠. 보호자분, 애를 도대체 어떻게 먹인 겁니까? 한참 쑥쑥 커야 할 애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빈혈 수치는 바닥입니다. 게다가 피부 저거 보이시죠? 밤새 끓고서 진물이 나고 2차 감염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몸속에 면역력이란 면역력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호통에 언니는 마치 큰 죄를 지은 대역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동생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언니의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하얀 응급실 복도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날 언니가 닦아내던 뜨거운 눈물의 무게를 철없던 그때의 저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팔에 꽂힌 주사바늘이 아프다며 짜증스럽게 칭얼거리기만 했을 뿐이죠.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언니는 집에 오자마자 찬장과 냉장고를 모조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구석에 쌓여있던 컵라면과 통조림,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햄버거와 소시지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죠.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소중한 식량들 왜 다 버려? 아깝게. 너 죽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래.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너 영양실조에 면역력 바닥이래. 오늘부터 무조건 집밥 해먹을 거니까 군것질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단호한 언니의 선언과 함께 우리 집 주방에 진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공장 교대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언니는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좁디 좁은 싱크대 앞에 섰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고 냄비에 무언가를 끓이는 뒷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처음엔 조금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자, 희아야, 얼른 먹어. 언니가 신경 좀 썼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언니의 요리는 그야말로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파괴하는 지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싱크대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어요. 소금기라곤 단 1g도 들어가지 않은 미끌미끌하고 비릿한 맹물 맛이었거든요. 옆에 놓인 고등어구이는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고 구워서 고무 타이어처럼 질기고 퍽퍽했습니다. 심지어 나물 반찬에서는 쓴맛과 풀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이게 뭐야?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 진짜 맛없어. 토할 것 같아. 잔말 말고 주는 대로 먹어. 네 몸에 난 그 끔찍한 상처들 다 낫게 하려면 이렇게 먹어야 해. 얼른 숟가락 들어. 억지로 입안에 밀어넣으려는 언니의 손길을 저는 신경질적으로 탁 쳐냈습니다.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죠. 차라리 돈가스나 햄 같은 거 구워달라고. 이게 무슨 맛이야. 언니 요리 진짜 똥이야. 쓰레기라고. 당장 나가서 컵라면 사올 거야. 말리지 마.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과 처참하게 널브러진 젓가락을 보며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피곤함에 찌든 얼굴 위로 서운함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지만 그때의 저는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맛없는 반찬들에 화가 나서 언니의 상처받은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언니가 원수처럼 밉기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밥상머리 전쟁에 제 반항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가자 저는 도저히 그 무맛에 밍밍하고 끔찍한 집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용돈을 탈탈 털어 편의점으로 달려갔죠. 언니 몰래 구석진 골목길 전봇대 뒤에 쪼그려 앉아서 눈앞에 펼쳐진 붉고 자극적인 컵라면을 들이켰습니다. 국물에 촉촉히 젖은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그 짜릿하고 매콤한 조미료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한 손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뜨거운 핫바를 들고 허겁지겁 입가에 빨간 국물까지 묻혀가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아우, 살 것 같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언니 밥은 진짜 사람이 먹을 게 못 돼.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핫바를 크게 한 입 베어 물려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거기엔 출근복 차림에 언니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언니를 보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고 있던 핫바를 뒤로 감추고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소매로 쓱쓱 닦아내며 어색하게 웃었죠. 언니 벌써 왔어? 나 진짜 배고파서 딱 한 입만 먹은 거야. 잔뜩 쫄아서 혼날 각오를 하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예상과 달리 언니는 소리를 지르지도 제 손에 들린 핫바를 빼서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죠. 미안해 희아야. 언니 요리가 많이 맛없지? 언니가 요리를 글로만 배워서 똥손이긴 해. 언니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찔끔했지만 입 밖으로는 오히려 더 뾰로통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알면 됐어. 진짜 고무 씹는 것 같고 풀맛밖에 안 났다고. 언니는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푹 쉬더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가 오늘 일찍 끝났거든. 마트 가서 좋은 고기랑 맛있는 재료 잔뜩 사올 테니까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진짜 기대해도 좋아. 하지만 저는 핫바를 마저 씹어 삼키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냥 좀 시켜 먹으면 안 돼? 나 피자나 치킨 먹고 싶단 말이야. 언니 요리 진짜 맛없다니까. 왜 자꾸 하려고 그래? 배달을 켜. 언니는 제 짜증 섞인 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배달 음식은 절대 안 돼. 언니 금방 다녀올 테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뒤돌아 마트로 향하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끝까지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언니와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로요. 방에 엎드려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지만 제 신경은 자꾸만 벽시계로 향했어요. 금방 온다던 언니가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아씨,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장을 어디서 보는 거야?
혼잣말로 툴툴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창밖으로 애행거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어요. 유난히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더라고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분 뒤 방바닥에 있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여기 한국병원 응급실인데요. 혹시 김희진 씨 가족분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동생인데요. 저희 언니가 거길 왜? 환자분 지금 교통사고로 이송되셨는데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신발을 신을 생각조차 못한 채 맨발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바닥이 발바닥을 찢어놓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서운 바람 소리보다 제 귓속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오직 응급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제발 언니,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응급실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삐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모니터 곁에 의사들이 고개를 젓고 있었고 그 아래 침대에는 하얀 천이 덮인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대 밑에는 너무나 낯익은 장바구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밖으로 최고급 소고기와 비싼 유기농 야채들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죠. 동생한테 진짜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평소엔 쳐다보지도 못하던 비싼 식재료들을 잔뜩 사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차량에 치인 거였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고기팩을 부여잡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일어나 보라고. 나 이거 얌전히 다 먹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악을 쓰며 하얀 천을 움켜쥐었지만 우리 언니는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를 보내고 돌아온 집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신발장 앞에 덩그러니 놓인 언니의 낡은 운동화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에 언니의 채취는 여전히 가득한데 이제 나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 혼자 남겨졌다는 절대적인 고립감이 숨통을 조여왔고 저는 언니가 입던 늘어난 티셔츠를 부여잡고 밤새워 오열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돌아와줘. 맛없다고 짜증 안 낼게. 그렇게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송장처럼 누워만 지냈습니다. 텅 빈 위장이 쓰리다 못해 뒤틀리는 고통이 찾아와도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그러다 문득 기절하듯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미칠 듯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언니가 늘 잔소리처럼 하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굶지 마라는 환청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앱을 켰습니다. 언니가 살아생전 그렇게 못 먹게 말렸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자극적인 음식들을 미친 듯이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어요. 입에서 불이 날 것 같은 마라탕,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불족발, 치즈가 듬뿍 올라간 피자까지 10수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고 산더미처럼 쌓인 배달 음식들을 거실 한가운데에 늘어놓았습니다. 포장지를 뜯어내고 붉은 마라탕 국물부터 허겁지겁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야 할 그 강렬한 조미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불족발을 뜯고 피자를 우겨 넣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 미각은 완벽하게 마비된 채 그 어떤 맛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아무 맛도 안 나? 이상해, 맛이 왜 이래? 입안 가득 음식을 밀어넣던 저는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를 부여잡고 뱃속에 들어간 음식들을 모조리 개워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차가운 타일바닥에 주저앉은 순간 갑자기 미칠 듯이 생각나는 맛이 있었습니다. 소금기 하나 없던 미끌거리는 미역국, 뻑뻑해서 삼키기조차 힘들었던 고등어구이, 그리고 풀비린내가 진동하던 밍밍한 나물 반찬까지. 제가 그렇게 쓰레기라며 상처 주었던 언니의 그 끔찍하게 맛없던 집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져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변기를 부여잡고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다 겨우 기운을 차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해야 했거든요. 낡은 옷장 서랍을 열어 색이 바랜 양말과 셔츠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는데 서랍 맨 밑바닥 구석에 언니가 쓰던 무겁고 두꺼운 구형 노트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가 밤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뚫어져라 들여다보던 바로 그 노트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자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익숙한 바탕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바탕화면 정중앙에 제 이름 석자가 적힌 폴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폴더의 이름은 내 동생 희야 살리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마우스를 움직여 그 폴더를 더블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개가 넘는 문서 파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빈혈에 좋은 철분 식단, 아토피 환자를 위한 천연 저염식 소스, 알레르기 유발 화학 조미료 절대 피하는 법 등 마치 의대생의 전공 서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양의 의학 요리 자료들이었어요. 20살 언니가 공장 휴식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타자를 쳐서 정리해둔 피땀 어린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리자 20번째 내 생일이라는 제목의 짧은 일기장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파일을 열자 하얀 화면 가득 언니의 절절한 진심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우리 희아가 오늘 운동장에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영양실조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내 하나뿐인 동생까지 아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제부터 나쁜 성분은 단 한 방울도 먹이지 않을 거다. 희아가 밥이 맛없다고 짜증을 내고 숟가락을 집어던져도 다 괜찮다. 내 피와 살을 깎아서라도 우리 동생 무조건 건강하게 만들 거다. 내가 희아 엄마니까.
그 짧은 일기를 읽어 내려가며 저는 노트북을 부여잡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속은 게 하나 없던 밍밍한 미역국은 제 심각한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끓여낸 완벽한 무염식이었고, 기름 한 방울 없던 퍽퍽한 고등어구이는 제 바닥난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살리려고 밤낮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차려낸 그 생명수 같은 밥상을 감히 쓰레기라고 부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겁니다. 화면 속 언니의 글씨 위로 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치며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밤마다 피가 나도록 긁어대던 끔찍한 아토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뛰어도 끄떡 없을 만큼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혈색 도는 얼굴을 마주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면서도 우리 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흐뭇하게 웃고 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 후 작은 주방에 서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립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안에는 소금기라고는 전혀 없는 밍밍한 미역국이 담겨 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는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고 서서히 구워낸 퍽퍽한 고등어가 놓여 있고요. 10년 전 제가 쓰레기라며 싱크대에 내동댕이 쳤던 지옥에서 온 요리사 우리 언니의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낡은 식탁에 혼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혀끝에 닿는 밍밍하고 비릿한 맛, 고등어의 질긴 식감, 풀냄새가 진동하는 거친 나물 반찬까지 객관적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밥과 함께 꾹꾹 씹어 삼킵니다. 언니, 나 오늘도 언니가 해준 밥 먹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미안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야. 언니가 내 피랑 살이 되라고 해준 밥 단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을게.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그릇에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이 싱겁고 볼품없는 밥상에는 20살짜리 어린 엄마가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었던 피눈물과 숭고한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으니까요. 언니의 레시피는 저를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든 생명수였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언니 목까지 악착같이 건강하게 살아낼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지금 곁에 여러분의 끼니를 걱정하며 잔소리를 쏟아내는 분이 계신가요? 밥은 먹었냐? 굶고 다니지 마라. 인스턴트 좀 그만 먹어라. 귓가를 맴도는 그 지겨운 잔소리들이 혹시 짜증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꼭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깎아서라도 당신을 살리고 지켜내겠다는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녁엔 부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투박하더라도 따뜻한 집밥 한 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늘 건강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따뜻하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